네, 기발한 장 박사, 장원재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주 와이셔츠 색깔이 좋습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외모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와이셔츠 색깔로라도 어떻게 좀 만회해. 아니 근데 지난주에는 어디 감기가 괜찮으셨어요? 갑자기 몸살 기운이 확 올라가가지고. 예, 네. 몸살 기운 때문에 조심하세요. 이제. 예. 환절기라서. 예, 저야 편하게 대하지만 사실 이 연세도 적지도 않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네,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11.6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예.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께서 네. 박 대통령이 서거하신 날이죠. 예, 그거를 이제 반사적으로 떠올리실 텐데 예. 1999년 10월 26일에도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09년. 군 1909년. 네. 예. 안중근 그렇군요.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예. 네, 이 권총 세 발로. 네. 사실은 그 군악대가 울리고 사람이 운집한 그 철도 역사에서 총알 세 발을 다 명중시킨다는 것은 놀라운 사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 발을 더 쐈죠. 예. 가장 일본인 중에서 의젓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예. 한 발씩 발사했다 이렇게 이제 법정 증언을 했는데 예. 그것은 살생이 아니라 혹시나 이토 히로부미를 쏘지 못했을까봐. 네.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서 추가 사격을 했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의 행위는 명백하게 본인을 군인으로 정의했죠. 본인도 전범. 예. 그러니까 자기는 대한의용군의 중장 별 3개니까 네. 전쟁 포로에 입각해서 나를 대우해달라. 근데 그날이 10월 26일이었군요. 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이 얘기를 할 만한 분명한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가 1908년 6월에 말하자면 의병대를 조직해가지고 예. 제1차 국내 진공작전을 펼칩니다. 예. 그리고 7월에 홍범도 장군의 의병 부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예. 안중근 의사가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치죠. 그래서 일본군 병사와 상인 등 10명 정도를 포로로 잡습니다. 그런데 석방을 하죠.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당시는 마적대가 횡행하던 때이기 때문에 사로잡힌 병사와 상인들을 몸값도 받지 않고 석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만국 공법에 의거해서 나는 사로잡은 포로들을 석방하는 것이다. 마적대가 아니다는 거죠. 마적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석방을 함으로써 안중근 의사의 그 부대원들 아니 애써 잡았는데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몸값이라도 받자. 그렇습니다. 좀 이견도 생기고 두 번째는 은신처가 발각이 되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이 일본 병사와 상인들을 석방한 거에 대한 대가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일본군 정규군이 와서 작전을 한다 그러면은 뭐 당해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화력, 병력, 기타 상대가 안 되니까요. 예. 본인이 이런 이런 행동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절명하게 한 뒤에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요구에 도덕적 힘이 실린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저는 그 앞단의 얘기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려 주시네요. 안중근 의사의 아명은 이제 응할 응자의 안응칠이죠. 7자. 예. 그래서 지금도 파주 출판 도시에 가면은 그 다리의 이름 하나가 응칠교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가톨릭 신자. 예. 네. 세례명 그 가톨릭 안드레안가 그러죠? 토마스. 토마스입니까? 네. 그 가톨릭 신자의 그 신앙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좀 그래서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종부성사라고 그러죠. 그건 말하자면 살인자가 되었는데 종교는 살인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떠냐 뭐. 가톨릭에서 안중근 의사가 복권된 지가 한국 교회에서 복권은 아직 됐죠. 됐습니다.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예. 네.
당시 이제 제가 영세명이 토마스라고 그랬습니다만 도마 안중근 예, 요거는 예, 그렇군요. 예, 요거는 이제 기억이 좀 납니다. 예. 이 세례명들을 조금 우리식으로 불러서 예. 예컨대 뭐 안드레아를 안당, 예. 아우스틴을 아우스딘 이렇게 예. 부르고요. 한때 70년대에 79년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100m 기록 10초 34 한국 기록을 세웠던 서말구 선수. 예. 이 말구가 마르코입니까? 네, 아, 마르코. 그렇군요. 네. 그 모태 신앙이군요. 서말구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머니가 마르코라는 영세명을 그 유아 영세 때 받으면서 그냥 한국 이름도 그- 말구로 지은 게 아닌가. 예. 뭐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중근 의사는 정말 뭐 사실은 일본 제국의 심장을 쏘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토 히로부미가 그 일본 정계의 그야말로 거물 중에 거물이죠. 거물 중에 거물이죠. 예. 네. 거물 중에 거물이죠. 근데 이제 일본 여기서 헌법을 만든 사람이고. 네, 여기서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단선적으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894년에 이제 동학, 예. 네, 요때 안중근 의사의 부친께서는 나름대로 그 자위병력, 자위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직을 해가지고 예, 동학을 오히려 톱을 하러 다니셨죠. 네, 개화파였으니까요. 예. 그런데 요때도 안중근 의사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분명히 반동학의 쓴 사실이 있고요. 예, 뭐 동학 잔당이라고 불렀으니까. 네. 예.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예. 의병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제 상해에 가서 구국운동도 하고 또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동의학교, 삼흥학교 같은 말하자면 학교 설립해서 예. 계몽운동도 하고 또 삼합의라고 평양에 근거지를 둔 광산회사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민족운동, 계몽운동의 실천적인 행동을 많이 예. 한 분이고요. 조금 이제 안중근 의사의 흑역사라고 해야 될까? 한때는 그 개라는 것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개라는 게 지금 말하는 그 개꾼들 모임의 그 개가 아니고 일종의 복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이제 복표를 사라 그래가지고 그 커다란 그 말하자면 이 화살 같은 게 들어있는 거에서 하나를 뽑는 거죠. 그래서 당첨자에게 이제 그 복권 금액을 지불하는 건데 이게 확률적으로는 그 복권을 주도하는 분들이 반 정도만 팝니다. 복표를. 그러니까 확률상 2분의 1. 2분의 1은 항상 자기께 뽑히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아마 조그만 그 지금으로 치면은 가게를 빌려서 아예 요거를 조금 전문적으로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거 재밌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산통 깬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른바 제가 그 화살 같은 거라고 그랬는데 산가지라고 그래가지고 예 조그만 거고 요거 옛날 뭐 점치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예. 근데 그거 뽑는 거를 이제 뭔가 부정 행위가 깃들 수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요거는 시각 장애인들이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말하자면 속임수가 없다라는 거죠. 산통 깬다는 말은 바로 그 산가지가 들어있는 통을 깨버린다. 여기서 나왔다는 어떤 얘기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깬 뭐 이유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그걸 들은 산통 깬다는 말이 나온 그 배경이 있는데 어떻든 안중근 의사는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저격수이거나 또는 단순한 그 어떤 테러리즘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아닙니다. 안의사는 굉장히 고도의 지식인이었고 아시아 태평양 정세나 시리아의 변화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던 분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지식인이었고 그러시죠. 저는 참 예, 그 뭐 옥중 뭐 서신들이나 옥중 진술이나 이런 걸 쭉 읽어봐도 그 당시에 그 가질 수 있는 식견으로는 거의 최고 수준의 일반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옥중에서 저수란 책이 있습니다. 동양평화론. 예. 본인이 이 책을 마무리할 때까지만 사형 집행을 늦춰줄 수 예, 없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1910년 3월 26일 사형이 집행이 되죠. 예. 그래서 그 책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국제 정세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어쨌거나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근대화를 달성한 나라이니 일본, 중국, 한국이 연합해서 이른바 서세 동점의 기운을 막아내는 것이 동양의 평화를 완성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네. 그 이제 정교한 필치로. 네. 뭐 워낙 또 명필이기도 하고. 네. 참 그 당시에 지식인으로서 지금 입장에서 보면 물론 우리가 불만이 많을 수도 있고 그 노선이 옳았느냐 틀렸느냐고 논쟁할 수도 있지만 참 그 정말 탈출구도 없고 전략을 세우는 것도 토대도 없고 네. 물적인 무슨 뭐 자원이 있었던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무언가를 타개해 보려는 온몸을 던진 결사적 선택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실천해온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안중근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참 그 생각할 때마다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고민, 네. 고통 이런 것이 정말 한 몸에 응집된.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제 말하자면 좀 안 의사께 누가 되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홍보 감각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예, 예를 들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코레아 우라 러시아어로 대한민국 그랬습니까? 만세. 그러니까 한국어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러시아 사람과 러시아 기자라든가 뭐 군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코레아 우라라고 러시아어로 외치고 끌려갔습니다. 체포가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사실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가서 도모하려고 했던 것. 물론 나중에 되면 일본이 점차 이제 그 다 실현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만은 이토 히로부미 자체는 사실은 일본 안에서는 좀 온건 노선이었어요. 네. 예. 근데 어떻든 이제 운명적 어떤 조우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이토는 일본에서 온건 노선이었지만 어떻든 이제 운명적 조화를 하게 되는 그게 참 한국과 일본의 네. 맞닥뜨림이라고나 할까. 여기서 이제 약간 또 주관지적으로 살짝 빠지면 그 요화 배정자라는 소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배정자라는 인물이 일본에 건너가서 누군가 고위층의 아이를 낳은 거는 뭐 확실한 사실이고요. 그 무슨 동양의 마타리니 뭐니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러니까 배정자의 후손들은 본인들이 일본의 왕족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데 공식 문서에 보면은 이 배정자의 후견인이 이토 히로부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자의 주장이 아주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이토 히로부미 정도 거물 정객이 배정자의 후견인으로 공식 문서에 남아 있다면 배정자와의 출생하는 왕족일 가능성. 적어도 이토 히로부미거나 이토 히로부미보다는 훨씬 고위층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되게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 정도 되면 이제 왕족의 누군가를 후견들을 하죠. 네. 후견들을 하니까 이토 히로부미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그 자식을 후견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배정자의 조카가 배구자라는 무용수입니다. 그래서 배구자 악극단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30년대에 굉장히 날리던 말하자면 무용단 단장이었는데 이제 배구자 악극단 이 배구자라는 분이 홍순원이라는 분과 주동이 돼서 설립한 것이 바로 동양극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업 연극의 메카였던 그러니까 지금의 그 텔레비전 드라마를 극장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동양극장이 있던 데가 바로 지금의 그 문화일보 그 자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 저 아주 가깝죠. 지금 한국 경기에 아주 가까운 충정로 그 뒤에 있는 그 동네 신문로인가요? 신문로는 아닌 것 같고 서대문에서 이쪽. 그렇습니다. 그 자리였습니까? 동양극장이? 네, 동양극장.
일제시대 때 이제 가장 이 경성 장안에서 관객 수, 그러니까 이 객석 수가 많았던 데는 1,500석의 그 부민관. 여기서 부민관이라는 것은 경성 부민들의 부민관. 지금의 서울시 의회 의사당입니다. 아, 부자 할 때 부자가 아니고 경성부. 경성부의 부민관이고요. 경성부의 부민관. 1,500석. 동양극장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750석. 오, 그렇군요. 네, 그 부민관도 또 말하자면은 경성 제1의 장안 최대의 공연장으로 쓰이다가 해방 이후에는 국회의사당으로 쓰였고 한때는 세종문화회관 별관으로 쓰이면서 공연장으로의 기능을 회복하였다가 지금 현재는 서울시 의회의사당으로 쓰이는. 사실 그 건물도 파란만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건물도 파란만장이에요. 건물에도 운명이 있다면. 네, 뭐 똥물이 튀기기도 했고 뭐 참 파란만장. 김두한 의원이 말하자면 인분 투척 사건을 일으킨 현장도 바로 바로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시시콜콜한 정말 재밌는 얘기를 오늘 많이 해주셨어요. 안중근 회사에서 배구자를 거쳐서 김두한 의원까지 갔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기왕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김두한의 딸인 김울동 의원, 김울동 의원의 아들인 송일국, 배우 송일국, 이분이 또 안중근 의사 역할을 해가지고 뮤지컬 출연료도 거의 안 받고 주연을 했던. 아, 그랬나요? 네, 이로써 오늘 제 얘기가 이렇게 한 바퀴 완벽한 서클로 완성이 됐습니다. 아, 송일국이 또 그런 그걸 했군요. 오페라. 네, 뮤지컬의 안중근 역을 맡아서. 그렇군요. 안중근 의사의 아들 역을 맡았나? 1인 2역을 했나? 아무튼 꽤 열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산 있어요? 갤럭시네?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 맛있는 거. 잠깐, 아빠 계산 좀 할게. 아빠 거의 다 왔어. 잠깐만. 계산은 심플하게 삼성페이로 샥. 삼성페이.